네, 안녕하세요. 추석 앞두고 마음들이 바쁘시죠? 하는 거 없어도 어쨌든 간에 명절 앞두고서는 마음들이 바쁘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2주에 거쳐서 8개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번에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고전적인 8개에 대한 설명이라면 요즘에는 조금 현대적인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저랑 항상 수업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다 그랬죠. 주역은 음양학이다. 주역은 음양학이에요, 다. 그 다음에 주역은 괴상학이다. 항상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자, 주역에 태극에서 출발해서 음양으로, 사상으로, 8개로, 그 다음에 64개의 대성계. 자, 여기까지가 30번에서 상경, 여기가 하경.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자, 중청, 건가, 중지고는 주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순양과 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강깨와 리깨가 있고 63, 64가 보면은 강깨와 리깨로 되어 있어요. 우리 태극기에 들어있는 건공, 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8개 중에서 지금 자, 건깨, 분깨, 그 다음에 감깨, 리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정깨라고 해갖고 뒤집어 봐도 모양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딱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제 주역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수학적이고 수리적이고 과학적인 뭐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주역을 그런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요, 사람이 만물이 64개의 우주의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사람이 태어나서 울고 웃으면서, 자, 하늘 아버지와 엄마의 몸으로부터 태어나갖고서 웃으면서 울면서 지나면서 마지막에 또 여기서 보세요. 보면 울면서 화려하게 인생을 마감한다 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63번째가 수화 기제고 4번째가 지금 화수 미제예요. 수화 기제는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수화 기제 다 이루어졌다. 자, 밑에서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 항상 시작은 양이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거는 양이 먼저 움직입니다. 양음, 양음, 양음. 제자리에 있을 게 딱딱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짝꿍인데 이것도 다 또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비도 보면은 친구들도 음양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다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서 음이 음자리에 중앙을 차지했고 양이 양자리에 중앙을 차지했고 전체의 군주자리는 5효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된 거는 64개 중에서 기제 하나밖에 딱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대라는 것이에요. 양과 음이 만나서 뭔가 부딪혀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변화가 된다라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굳이 화수 미제 해갖고서 안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63개에서 기제로 해갖고 다 끝났다, 할 일 다 했다 하면은, 할 일 다 하면은 뭐예요? 가야죠. 갈 것밖에 안 남았어요. 역은 제가 감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생생지 위역이라고 그랬죠. 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여기서 다 이루었는데 아니야, 더 나가야 돼.
아직 미진한 게 있어. 여기서 다 됐다고는 하지만 여기보다 조금 목표를 더 높이 해갖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화수미제예요, 보면은.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붙여갖고 설명을 하면은 아주 멋진 스토리가 됩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하고, 지난 시간에 8개에 대해서 이제 고전적인 어떤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은요. 자,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강산, 칠간산, 팔본지는 사상에 의해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상을 체로해갖고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다 그랬고, 주역에서 쓰이는 숫자는 일건천에 1, 2, 3, 4, 5, 6, 7, 8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8개에 대한 어떤 이제 속성이나 성질들을 다시 한번 오늘날이 조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눈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요 일건선 이택택 요 순서는 소강단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이제 쓴 거라고 하고, 지금 이거는 설계전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서, 또는 아버지와 엄마가 사귀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 여기 들어오겠죠.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양께, 여기 뭐가 좀 이상하죠? 저기가 잘못된 세 개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가? 예, 거기가 이렇게 하고 양쪽에 밑에가 이렇게 돼야죠.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잘못됐지.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야겠죠. 좀 보시면은 은깨죠. 그 다음에 양깨예요. 그런데 은깨 속에는 지금 뭐의 성분이 더 많아요? 양의 성분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양깨 속에는 지금 뭐의 성분이 더 많죠? 음의 성분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 이 은깨를 엄마라고 한다라면은 엄마한테는 요 아들의 성분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들을 더 선호해. 아들이 더 좋아. 뭐 굳이. 그 다음에 양깨예요. 양깨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 양깨는 음의 성질이 더 많아요. 아버지들은 딸내미들을 이뻐하죠,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엄마의 이 양깨인 아들은 엄마의 어떤 유전적인 인자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도, 성정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도 그렇게 이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라는 걸 하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일간선 이택택 순으로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자, 여기를 우리가 은깨이니까 사람으로 하면 장녀죠. 자, 여기가 중녀, 여기가 소녀이면서 막내딸, 여기는 장남, 여기는 중남, 여기는 막내 아들, 소남이라고 이렇게 해서 장녀와 장남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중녀와 중남을 비교를 하고 소녀와 소남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 게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역은 음양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했듯이 주역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계와 지금 곤계였었죠. 그러면은 건은 뭐고 곤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출발을 해야 되겠죠, 보면. 자, 건은 이렇게 되죠. 자, 모양은 지금 어때요? 정반대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지금부터 하는 8개는 있잖아요. 자, 1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죠? 1 건 천이라고 했었죠. 1은 수구, 건은 괴명이고 천은 자연에서 모습을 모양을 따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건은 하늘에서 모양을 따왔다라고 그랬죠. 하늘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수업을 하시는 거는 또는 앞으로의 수업을 하는 방향은 하늘이다라고 하나에 딱 못 박아 두시지 말고 하늘 같은 거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땅 같은 거. 그러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늘과 같은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상상해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보면은 하늘은 지금 어떤가요? 무한하죠. 예. 그리고 발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뭔가를 벌리려고 하고 창조적이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양이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음은 이와 반대 상대적인 거죠. 보면 땅은 뭐예요? 뭐든지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다 엄마다 했을 때에 그것도 아버지 같은 성적 엄마 같은 성적 요렇게 이제 대비를 하셔야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보면. 그 다음 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주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역경이라고 하는데 주역을 왜 공부하십니까? 저요? 예. 저를 알고 싶어요. 저를 알고 싶어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가 왜 있... 나를 알고 싶으냐고.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변하는데 예. 나는 어떻게 변해가나. 어떻게 변해가나.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예. 그렇죠. 그게 우리가 첫 시간에 말했던 자기의 그릇이나 어떤 자기의 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모델이 되는 게 하늘 딱 아버지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보면 이게 가장 큰 롤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양이고 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분수를 알아갖고 내 그릇만큼을 알아갖고 안분자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보면 중정 건계에서 본다라면은 등장하는 것이 용이 등장을 하죠. 보면은 자, 뭐 초구는 장용이다부터 해갖고 혈용이다, 비룡이다, 뭐 나중에 가면 항용까지 해서 용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동물로 따지면은 용이고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고 용은 하늘을 나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천변만변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한 집안에서 따진다라면 장남이고 예전에 장남이 하는 역할 같은 거 한 나라에서 따지자면 군주 같은 거였었죠. 자, 이 결국에는 중천건이 된다라는 거는 이 용이 점점 이 중지골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점점 양의 기운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양이 돼갖고서 비룡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양이 되고자 하는 거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고가 되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최고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우리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알고, 지금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너를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기초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가 삼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지인 삼재라고 했었죠.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인간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성공을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은 역경을 만나요, 보면은. 요 역경이 아니고, 우리가 거스릴 역자를 쓰죠? 경계병자를 써서 이 역경이야, 힘든 일 있잖아요. 이 역경을 만난다고. 선생님처럼 나를 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쩌면은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주역의 어떤 지혜를 빌려 갖고서 이 역경을 돌파하고자 해서 생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역경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공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는 IQ 좋은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IQ 검사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니까 또 EQ라고 나왔어요, 보면은. 요즘에 하나 뭐 나온 줄 아셔요? 요즘이 아니지, 좀. AQ라 그래요, 보면. 요것도 내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동양의 주역을 공부하는데 서양의 이거하고 자꾸 지금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은. 자, IQ는 머리 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EQ는 요거는 감성 지능이야. 얼마나 잘 버무려서 받아들여서 적응을 하느냐죠, 보면은. 그 다음에 AQ라고 하는 것이 요게 역경 지수예요. 역경을 얼마나 잘 견디면서 나가는 것이냐. 이게 역경 지수. 그래서 역경 지수를 견디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 삼재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자, 하늘과, 자, 그래서 이 IQ 같은 경우에는 천지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IQ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머리라고 그랬었죠, 보면. 머리는 어디예요? 천이에요, 보면. 무한한 창조력과 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 야, 이게 지금 IQ예요, IQ.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잘 EQ 적응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는 어디에? 땅에서 사람들하고 버무려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EQ. 한동안 뭐 IQ보다 EQ가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 사는 것이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역경 AQ예요, AQ. 이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지금 서구사에서 말하는 우리가 IQ, EQ, AQ, 역경지수. 이것도 우리가 삼재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골고루 다 갖추고 이렇게 해야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공적인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면은.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다면 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꾸 연결을 한번 해보셔요, 보면은. 이 주역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단지 문자 속에 파묻혀 갖고 문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했듯이 나를 알고, 나를 알아서 나의 그릇과 나의 분수와 나의 능력, 이 우리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자, 여기를 하늘이고 시간이라고 했어, 여기를 공간이라고 했어, 여기를 인간이라고 했어요.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떼시자를 써서 시라고 했었어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간에서는 우리가 덕이라고 했었어요. 어떤 자질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미라고 그랬어요. 요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성계에서 그려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어. 요거는 삼재의 도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육행으로 되어 있는 요 대성계는 상극지도라 그래서 어떤 변화까지 나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자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천지인 이렇게 해서 때, 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의 재질이나 적성이나 이런 거 힘을 길러야 되고 요 자리가 위 자리를 얻어야겠죠. 이 자리를 실력을 기르고 적성을 기르고 뭔가를 지식을 습득해서 나의 재질과 역량을 강화시켜갖고 자리를 얻어갖고 이거는 이 자리는 뭐냐면은 그 위를 펼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시, 위, 덕 해갖고 이 세 가지가 성공을 하려면은 다 맞아야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자리까지도 있어. 때가 안 받쳐주면은 장관으로 발탁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떤 것도 갖춰놓지도 않고 이거를 바란다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늘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보면. 우리는 이 때가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좋은 때가 3번, 좋은 기회가 찬스가 3번 온다라고 하는데 그만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또 있죠. 보면 나는 평생 왜 이렇게 하고 사느냐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근데 혹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찬스는 기회는 무수히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본인들이 잡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잡으려면은 길러놓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64번째의 화수 미제도 뭐냐면은 주역은 뭐냐면은 수시 변형, 때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음양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음과 양만 있어도 안 되고 음만 있어도 안 돼요. 항상 음양이 부딪혀서 뭔가가 모순이 생겨야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그거를 풀으려고 하면서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있거든요. 요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대로 역경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갈등과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역경지수로 이겨내갖고서 앞으로 나갈 때 많이 조금 더 하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새로 맡으면서 사실은 사는 게 요즘에는 말씀들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힘드셔요. 다들 힘들고 사람들마다의 그 고민하는 그 종류는 다 틀리는데 부기공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부가 어쨌든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경제, 재물, 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보면 안 되거든요. 보면. 주역에서도 건계 다음에 공계가 나와요. 이 공계에서는 재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돈이 없으면은 돈만으로 다 해결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요즘 너무너무들 힘들어들 하셔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힘들 때 이런 역경지수 이랬을 때 주역의 어떤 지혜를 빌려갖고서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극복을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거든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보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주역에 대한 홍보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꾸 주역을 재밌게 접근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볼까요? 자,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역의 괴상을 해석하고 해독하는 것도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주역의 64개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뽑아내는 게 그것만 해도 객관적인 어떤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하나의 괴상만 나왔다 하면은 해결이나 문제점, 해결점을 그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면은 주역에서는 하나의 괴가 나오면 앞으로의 변할 병괴가 나오고 호흡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역괴가 나오고 착괴가 나와서 이미 6개가 나와버려요. 천지사방, 그러니까 전후 사방 앞뒤 뭐 해갖고 이게 6방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4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뒤편은 한번 서양에서 이거는 또 도입이 된 것이에요. 보면은 하나의 괴를 4계절로 또 괴 자체에서 괴가 순환하는 거를 또 이렇게 논한 게 있습니다. 보면 그 기법이에요. 이제 그거까지 하면은 사물을 식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떤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고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양의 운동성은 어디죠? 위아래라면은 위, 상이죠? 네. 음은 어디예요? 아래죠?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거는 양이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것이 음이죠? 보면은. 세상은 태극 속에는 양과 음이 같이 있다 그랬어요. 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양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순환 반복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지금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진기하고 사질뇌라고 지금 하죠. 보면은 숫자로는 사고, 배명은 진이고, 그 다음에는 우레, 뇌자를 쓰죠. 보면. 그다음 오송풍이에요. 보면. 자, 숫자는 5, 그 다음에 소는 괴명, 풍은 자연에서 따라온 바람. 자, 이거 지금 우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예요? 바람이라 그랬었죠? 그러면은 바람 같은 거, 우레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주셔야 돼요. 보면은. 자, 바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람은 어떤가요?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 상에서 이렇게 분다라면은 왜 멈추지 않나? 움직인다라는 것이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동쪽이라는 것이죠. 얘는 지금 보니까 일름 이 양이에요. 거기다가 양이 지금 위아래라고 한다라면은 위에 지금 있죠. 위로 올라가서 막 계속 올라가. 올라가서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은 어때요? 보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렇듯이 잠깐 있다가 이렇게 흩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바람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 골라다니나요? 아무데나. 그 다음에 바람은 어때요? 보면은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있다. 또는 바람은 안과 낙이 있으면은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와요? 밖에서. 이 바람의 성질에서는 고전적인 데서는 들어온다라는 성질을 하는데 바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람 할 때 얘기를 할 때 헛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새바람이 불었다라고 하죠. 바람, 새바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람이 들어오면서 모든 걸 어떻게 통하게 해줘요. 이게 바람의 매력이에요. 보면은 바람이라 새바람이 들어와서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갖고서 몰려 다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유행이야. 밖에서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 소식이야. 바깥에서 패스하는 거 이거 외교야.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요. 보면은 바람 또 저기가 바람이 불지가 않으면은요 썩어요. 그 텃밭 같은 데서도 보면은 햇빛, 물, 바람 없으면 병들어. 이게 병균이 생기고 곰팡이가 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역할은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의 손은 장녀죠. 보면은 첫 번째니까 장녀야. 자, 위에서는 다 활동을 하는 거니까 막 가져보면. 근데 이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음의 기운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괴상의 모양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뭔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만나서 꽝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따로따로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자유로워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이야.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죠. 보면 자유롭다라는 거는 어때요? 여행도 되고 뭐도 되고 창조적인 것도 되죠. 보면은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나쳐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방종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자 적당해야지. 우리 왜 퉁친다라는 말도 있죠. 왜 허풍 떤다라는 말도 듣고 너무 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어떤 바람의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인기를 또 여기 빠진 게 있는 좀 봅시다. 바람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양이 자유롭게 지금 이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곳은 그러니까 산에서 부는 바람하고 평야에서 들판에서 부는 바람하고 틀리죠. 보면은. 네. 바람은 또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죠. 그러니까 세다라고 했죠. 산바람은 더 세잖아요. 보면은. 이렇듯이 바람은 넓어. 그 다음에 어떤 바람은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유연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교 같은 것도 이 바람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바람은 또 어때요? 부드럽죠. 다 이렇게 파고들어요. 보면.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어요. 자유롭죠. 보면은. 근데 자유로운 게 지나쳐버리면 또 방황이 될 수도 있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손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양이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양이 생기 있게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랑객, 나그네, 자유로운 활동, 뭐 소문 같은 것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뉴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명리로 친다라면 이게 물상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괴상을 볼 때에 어떤 점을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서 정계를 뽑았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요계에서는 이 바람을 소식으로 볼까, 방송국으로 볼까, 유행으로 볼까 이렇게 이제 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과 같은 성질을 가진 거는 전부 다 손기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괴는 근본적으로 은괴니까 어때요? 여자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지인계를 그래서 놀러 가서 허할 수도 있나요? 허할 수 있죠. 허할 수 있죠. 보면 허하다라는 우리가 뭐 어떨 때 허해요. 보면은 뭔가를 잡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손에 잡고 뭐가 실리가 있고 알맹이가 있으면은 잡잖아요. 여긴 잡지 못하잖아요. 따로따로 놀잖아요. 허하죠. 보면.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뭐 바람을 피운다, 뭐 바람이 났다, 뭐 또 흔적이 없다. 놀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바람으로 잠깐 불다가 가는 것이니까. 자, 이제 지인계를 한번 이제 딱 보셔요. 지인계는 지금 우레라고 했어요. 보면은 천둥 소리예요.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다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음이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다가 양이 있을 자리는 우리가 이걸 고향이라고 합시다. 양의 고향은 지금 어디예요? 위예요. 그러는데 음이 지금 그것도 두 개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 올라가려고 무진 애를 쓰겠죠,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는 또 틀려요, 보면은. 이거는 지금 무거운 음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고 요 하나의 괴가 지금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힘의 균형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1대2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남이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 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라면 이 음이 누구야? 엄마야. 엄마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엄마의 어떤 기대, 엄마의 어떤 바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버지들이 아들한테 관심이 많은 듯 하지만 엄마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엄마들한테 받는 중압감이 아들은 더 크다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더하죠.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에 이거를 또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나가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엄마 이겨야 돼. 쉽게 말해서. 엄마 품을 떠나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크게 하려면은 품 안에 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지금 달리 생각을 하면은 비교가 되겠죠. 자, 이제 지인께는 보면은 커요. 우레가 뭐 이렇게 하네. 온 하늘에 그냥 우렁 하고 이제 퍼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높은 데서 퍼지니까 이건 어때요? 어떤 권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대한 조직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강인한 생명력 같은 거, 어떤 음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불굴의 정신력 같은 거, 강력한 거에 다 비교를 하면은 저 지인께에다가 비교하면 돼요. 이건 양께니까 남성다움. 그 다음에 얘는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에요. 큰 목소리,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깊을까요? 얕을까요? 깊죠. 파형 인재들 나오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생각이잖아요. 움직이는 머리의 사고. 눈 밑에 있으니까 생각이 깊어요. 보면. 그러니까 장남의 어떤 그런 고뇌라는 것이 있죠.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깨 같은 경우에는 넓다라고 이제 하고 양이 갇혀 있지 않고 이제 막 여기는 갇혀져 있는데 여기는 갇혀져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자녀들을 낳아야 한둘인데 예전에는 저기 할 때만 해도 2남 2녀였거든요. 딱 좋다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기는 진짜들 많았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기는 어렵고 뭐하고 그러면은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녀야. 큰딸이야, 보면은. 큰딸이 어때요? 외지로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가서. 이게 큰딸이에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큰딸이에요, 보면. 그 큰딸은 누구의 성정을 많이 닮았어요? 양의 성정, 아버지. 가만히 못 있는 거야.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거야. 벌어 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손길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 같은 손깨, 우레 같은 지인깨, 뭐 조금 뭐라 그럴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이제 물어보셔도 돼요, 보면. 이게 이거는 지금 양이 음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육중한 음을 들썩이면서 지금 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런데다가 이 음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죠. 육중한 물질로도 볼 수 있죠. 이거는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높아요. 높은 건물. 높은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용은 하늘에 서 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저기로만 하는 건데 음으로 되어 있잖아. 뒤에 섞인 것도 없잖아. 음이 뭉쳐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웅장한 것이에요. 우레소리가 웅장하듯이. 그렇듯이 높은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진께예요. 거기다가 큰 거 어떤 조직적인 군대나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이거는 전부 다 진께의 상입니다. 그러는데 같은 군대라도 여기는 조직된 군대에 갖고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거라면 여기는 어때요? 바람처럼 막 흩어져서 막 제멋대로 가니까 같은 군대라고 비교를 한다라면 여긴 폐장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로상으로 따진다라면 여긴 잘 잡힌 도로라면 여기는 이게 지금 어때요? 여기가 잘 뚫리는 도로겠죠 보면은 바람처럼 뻥뻥 뚫려서 잘 가는 거겠지 보면 지께가 어때요 보면은 오히려 좀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정체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 할 것인데 또 하나 이제 저기를 생각을 하실 거는 우리가 주역은 음양학이다라고 했고 주역은 괴상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음양이에요. 음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양만으로도 안 돼요. 양은 누가 있어야 돼요? 음이 있어야 돼요. 양이 앞만 벌리고 뭐하고 해도 음에서 갈무리를 해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잡는 게 없어요. 실질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나가서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안에서 여자가 그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너 나가서 돈 벌어와. 살림은 내가 할게. 그래서 복부인이지 복남자라고는 나 못 들어본 것 같네. 진짜.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돈 벌어다 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음은요. 양 없이는 의지를 못해요. 절대 음은 혼자도 못 움직여. 뭘 좀 끌어줘야 같이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점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걸 이제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제 오행 중에서 뭐예요? 진짜 오행? 이건 목이에요. 걔도 목이에요? 네. 손깨, 손괴가